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매니저 필기 2급 막바지 촬영 진행합니다. 오늘의 진도는 자산 수중 이익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좀 유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 좀 특이한 건데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적립금 환입액하고 잡수익 이렇게 요걸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외 비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환입액은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너무 적어요. 왜냐면 실무상에서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누군가의 물품을 이제 기증을 받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집기를 받거나 그죠? 소모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회계상 돈을 지급해서 사오진 않았어도 회계상 얘를 기록을 해놔야 될 때는 우리가 바로 이걸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으로 우리 수중에 이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공짜로 얻었다는 말이죠. 갑자기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그 초보님들은 꼭 읽어보시고 1번부터 볼게요. 개소시 대체적으로 사무실을 오픈하면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직기비품과 수선용 소모품 시가 100만원을 무상으로 인수받다. 자, 무상으로 받았다는 예로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이 돈을 합친 350과 100만원 합친 450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자산 수중 이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각각의 항목 계정으로 들어가죠. 집기와 비품이 아니라 집기와 공구 350, 수선용 소모품인데 이거는 수선 유지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소모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다 계정을 저장품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품으로 배급을 해야 된다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관리소 개소 시 시공사로부터 또 공구기구, 그러니까 공구죠. 이제 공구와 기구라고 해서 공구기구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린 다 이거를 다 하나로 집기와 공구로 쓰고 있으니까 집기와 공구로 해야 돼. 일부러 문제상 집기, 비품, 공구, 기구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는 우린 집기와 공구로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시가 120만원 상당액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품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으로 120. 그리고 이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는 여기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수금이나 그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3번 건물의 리모델링 조합으로부터 집기류 시가 100만원 상당액과 사무용품 30만원을 무상 기재받았다. 여기서 잘못하면 사무용품비 무신결에 쓸 수 있지만 그건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과한다는 얘기죠. 공짜로 받았는데 부과하는 건 더 웃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일괄적으로 여기는 저장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모한 것만큼 그때는 없애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집기와 공구 100만원 얘가 들어오고요. 저장품 30, 그리고 얘는 무상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이어서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130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산 수중 이익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지우고 다음 문제에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으로 보시면 얘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계정은 아니에요. 실물상으로도 많이 쓰진 않고요. 이제 얘는 여기 한번 초보자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글로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를 글을 한번 여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시 얘를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도울게요. 첫 번째,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미처분 이익여금, 이거는 기억나시죠? 수익이, 관리의 수익이 있으면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얘기할까요?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비용을 발생한 만큼 그대로 관리 수입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관리 총손익이 0이죠. 관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발생했고 그럼 입주민한테 그대로 10,000원을 부과하죠.
그래서 얘를 빼면 실제 관리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은 0으로 더 이상 더도 덜도 많고 딱 발생한 것만큼 이주민한테 부과해서 돈을 회수해서 돌려받죠.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는 관리 외에 관리하는 거와 상관없이 부수적으로 얻는 수입을 관리의 수입, 그 다음에 관리 외 비용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나 합계잔액산표 차대변을 보면 수익이 대체적으로 더 크고요. 비용이 적죠.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있고 비용이 요만큼 있으면 이 부분은 손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로? 월말 연도가 넘어갈 때 이 손익은 미처분 이익잉여으로 가요. 이게 거의 단기순이익이죠. 미처분 이익잉여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처분을 결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예비비 적립금으로 나눠서 처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분 내역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비비 적립금 500, 장충 1000, 번영의 지형 적립금은 1500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합계가 다 2000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순자산인데 얘가 처분하면서 사라지고 그러면 순자산이 줄어들죠? 그러면 요 순자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3000이 없어지고 처분하기로 한 것들대로 대변에 적립을 합니다. 예비비 적립금 500, 장기손 충당금 1000, 번영의 지형 적립금 1500.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인출해서 별도로 예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빼요. 뭘만큼 빼냐? 이걸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장기손 충당금만큼만, 그죠? 그 다음에 예비비 적립금만큼만 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친 1,500을 빼요. 왜? 문제에서 이미 장기순 충당금과 예비비 적립금은 즉시 인출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별도 예치 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순 충당금 예치금 1000,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 50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요. 2번은 위에는 의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관리위원회 의결로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여 노후된 관리실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구입했어요. 그죠? 예치금에서 264만원. 그러면 앞에 뒤에 숫자를 합친 게 가운데 자리니까 240만원과 24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발라내야 됩니다. 포함이니까. 지급하다. 세액은 별도 한국은행에서 지급하며 가속상각하고 똑같은 말이 일시상각이죠. 한 방에 한다. 부가시 관리비에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보면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서 돈이 나가요. 그죠? 집기를 사기로 했으니 컴퓨터하고 프린터니까 집기와 공구로 240과 부가가치세 24만원 발라내고요. 이 세금은 요거죠?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얘는 예치금 통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24만원이 나가는 걸로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관리비 부가시 제외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부과를 한다. 그럼 이거는 감가상각비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부과를 안 하니까 예비비 적립금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그리고 일시상각한다. 감가상각은 공동주택에서는 간접법으로 하고 정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으로 이게 자산의 차감이죠. 일시 차감이 되죠.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 보면 집기와 공구 회계상 240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40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합계가 0으로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얘기고 이건 초보님들 읽어보시고 이거하고 얘를 좀 비교를 할게요. 얘는 지금 이 문제에 있던 정답이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얘를 좀 보시면 얘는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사놓고 이거는 6개월 동안 나눠서 부과하기로 의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 사고 부가세 납부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예비비 적립금에서 돈은 빠졌지만 나중에 얘를 관리비로 부과할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구에게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감가상각 B,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비용을 발생할 때 자산을 차감할 거니까. 이럴 때는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이라는 걸 씁니다. 예비비 적립금이란 순자산은 줄었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명목상 다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관리외 수입으로. 예비비 적립금이 다시 환입액 된다고 예비비 적립금 순자산이 다시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 분계 처리 자체가 의미가 없죠.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으로 다시 관리외 수입으로 합산됐다가 나중에 잉여금 처분할 때 다시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규약을 근거로 이익잉여분 처분에 따른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여 집기와 공구의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원래 집기와 공구의 유형자산 구입할 때는 원래는 관리비로 부과해서 입주민한테 비용을 발생한 걸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아파트나 그 집합 건물의 규약을 뭐뭐뭐뭐 살 때는 우리가 뭐 그 예비비 적립금이 있으면 쓰기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유형자산 구입할 때 이때 상대 계정으로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상대편 계정에 발생되는 여기 상대편 계정에 발생되는 명목성 계정이다. 얘가 이 말이고요. 예비비 적립금과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의 일치를 위해 필요한 계정이나 가속 일시상각, 지금 이거는 일시상각한 거죠. 한 방에 하는 가속상각 방법을 하면 이때는 부가시 제외할 때는 부가도 제외하죠. 감가상각 누계를 해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라. 즉 예비비 적립금에 대해서 이거를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으로 할 때는 이때는 바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발생해서 입주민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거 이 사이즈를 가지고 그대로 연결지어서 보면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집기와 공구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관리비로 부과 예정인 건물에서 지금 얘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부과할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비비 적립금 순자산은 감소하고 얘는 대신 다시 수입으로 다시 환입시킨 거예요. 관리외 수입으로. 그러면 이제 비용에 대한 집기와 공구의 감가상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일쯤에 이거는 구입시고 이쪽은 구입시고 이거는 말일자 비용을 발생해야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을 한다고 요거를 가지고 24개월을 할게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240이니까 그럼 얘를 이 문제는 없지만 그냥 요거하고 연결지어 보려고 제가 말을 하면 24개월 상각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요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24개월 나누니까 24 나누면 10만 원씩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집계와 공고를 10만 원씩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변으로 자산을 차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는 비용을 발생시키죠. 감가상각비로. 그러면 이거는 입주민이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한테 고지서로 가요. 비용을 발생한 거를 부과를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한 것처럼 잔존가액은 0이고 간접법, 정액법이 의한다. 여기 문제 써 있었네요. 계상액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별도 예치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경비초소 관리실용 에어컨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액은 발라야 돼요. 그러면 앞자리와 뒷자리 합친 게 9죠. 그러면 890만 원과 81만 원이에요. 얘는 집기죠. 우린 집기와 공구로 들어가고요. 81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 81만 원은 어디서 나가기로 했어요? 예비비 적립금이니까 여기서 나가기로 했죠. 세액은 한국은행에서 별도 인출 지급했다. 그럼 예치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으로 얘는 810 집기와 공구했고요. 부가가치세는 한국은행에서 나가니까 한국은행 81만 원.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자산은 일시상각한다. 관리비 부가시 제외한다. 그러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순자산에 감소하면서 일시상각이니까 집기와 공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거는 부과 안 하는 거예요. 입주민한테. 이해 가시죠? 만약에 얘를 부과하고 싶으면 예비비 적립금 해놓고 그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만약에 부과시면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으로 812 관리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 적립금이 기존에 그냥 이해를 위해서 1081만 원이 만약에 장부상 있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전표가 들어가는 구입 시 이 전표가 들어갈 때 예비비 적립금은
810만 원이 빠져서 이제 얘가 빠지니까 810만 원이 빠져서 재무상태표에는 1000만 원만 남아요.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은 관리외 수입으로 가요. 관리외 수입으로 이렇게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 해서 수입 쪽 대변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잉여금 처분해서 다시 재처분하는 거죠. 5번 별도 예치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 적립금으로 담장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35만 2천원, 35만 2천원 기억하세요. 지우고 부가치세 포함해서 35만 2천원이었어요. 그러면 32만원과 3만 2천원이었겠죠? 세액은 한국은행에서 별도 인출 지급했다. 그럼 여기는 예비비 적립금 320과 32만원과 부가치세 32,000원 그리고 별도 통장에서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 32만원과 관리비 통장에 32,000원에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색공사는 그냥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혹시라도 앞에 있는 거하고 좀 헷갈리실까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적립금, 환입액도 만약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얘도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볼게요. 기부금을 우리가 비용을 썼었는데 적립을 해놨는데 기부금을 위해서 우리가 적립해놨는데 실제 그 기부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다시 수익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그거를 비용으로 송금 산입했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입금 산입해서 다시 세금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환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세무 조정할 때 기부금 적립금을 해놨는데 이걸 안 썼어. 그래서 이를 다시 입금 산정을 위해서 전표상 처리하는 거에서 기부금 적립금이 있었겠죠. 이쪽에 자산이 있던 걸 이걸 다시 줄여합니다. 기부금 적립금으로 500을 자산의 감소. 그 다음 얘는 다시 기부금 적립금 환입액으로 얘를 다시 수입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 들어갑니다. 2번 공동주택 단지는 세무조정 시 확인된 5년 전 원래는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5년 안에 써야 돼요. 만약에 안 쓰면 이건 다시 입금 산업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남겨놓질 않아요. 쓸 데가 많아서 어쨌든 다 써요. 5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내도 줄어들겠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자산에 있던 거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자산의 감소니까 얘는 다시 관리외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액으로 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잡수익. 잡수익은 말 그대로 관리외 수익인데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거나 일시적인 거래 이럴 때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가차익과 절상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계정으로 이제 같이 쓴다. 절상차익, 부가차익이면 만약에 부가차손과 절상차손은 잡손실이겠죠. 그죠? 잡수익이면 잡손실이겠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 계속 가요. 1번 전월 마감된 미부가 관리비. 그러면 미부가 관리비가 자산에 있던 것이 다음 달에 넘어오니까 얘는 부가 마감하는 순간 사라지죠.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 이 금액 그대로 가시면 돼요. 부가 차익이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0원은 잡수익 처리해서 5,000원. 그러면 이 금액 합한 것이 바로 입주민한테 그대로 고지서가 투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수관리비로 1억 1,815만 9천원 이렇게 배부됩니다. 그 다음 2번 기말 결산 시 전기 이월된 원인불명 관리비 관합금. 관합금은 입주민이 또는 구분소유자가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수금 부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5,000원을 바로 원인 분명이니까 결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수금은 결산 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이 부채가 감소되고 얘는 잡수익으로 처리해서 5,000원 떨궈버리는 거죠. 그리고 3번 장부상 잔액보다 현금 보유액 15,000원이 더 많아요. 그럼 현금이 다시 늘어나야 되죠. 그죠? 현금 15,000원이 늘어나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결산 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수익 처리합니다. 잡수익 15,000원. 얘를 이렇게 해서 떨궈버리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복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도색비 등 수선비로 80만원을 산업은행에서 우선 지출했어요. 우선 지출이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떤 계정으로 할 건지 얘기가 안 나온 거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선비는 보험금 수령하면 정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업체한테 주고 우리한테는 실제로 부과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산업은행에서 80만 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지급금 이거 임시로 지급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지급하는 계정은 가지급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아니야 산업은행이니까 자산의 감소 가지급금도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보험회사한테 돈을 받죠. 아래 있는 거 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이 받았어요. 그러면 산업은행에 요 돈만큼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그 손실 금액에서 약간 보상 비용이 더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게 90인 겁니다. 그죠? 90이 들고 가지급금은 80만원 임시계정 사라지면서 얘는 잡수익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이거를 말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좀 넘어간 이유가 청구보험금 위자료 등이 포함돼서 90만원이 지급 확정 통보됐는데 이때는 붕괴 없어요. 돈이 들어와야지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다. 그죠? 요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업은행에서 돈이 나갔다가 다시 산업은행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은 잡식 처리한 거죠. 결론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상계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자, 1번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의 이자가 13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세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차감된 후 세후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선납 법인세를 계상하시고 분개를 해라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자산의 증가인데 어떤 이유로 들어왔냐? 이자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이자 수익이 들어왔어요. 이자 수익이 13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법인세를 계산해야 돼요. 법인세는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이 14%와 이거의 10%인 지방소득세인 1.4%를 더한 것이 바로 15.4%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13만 원에 곱하기 15.4%를 계산한 것이 바로 20020입니다. 콤마하고요. 그러면 이자 수익은 13만 원인데 여기서 선납 법인세만 쓰면 안 돼요. 요거 있는 말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거기다 등을 붙이셔야 돼요. 지방소득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요거 낚이시면 안 되고 분개할 때 계정 잘못 쓰면 그건 무조건 감점입니다. 계정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 수익이 13만 원에서 20020을 뺀 것이 바로 순수 세후로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죠. 선납 법인세는 통장에는 찍히지만 스쳐 지나가고 세무당국으로 바로 국세로 납부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비용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10998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낚이면 안 돼요. 우리 이제는 여기서 뭐 예치이자 전입액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 또 설정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치금은 늘었는데 장기선 충당금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명목으로 얘를 예치금 올랐으니 장기선 충당금 부채도 설정해야죠. 109980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한데 차대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수익의 명목 계정인 비용을 만들어주는 예치이자 전입액을 써줍니다. 109980 이렇게 예치이자 전입액 예치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요거 예치이자 전입액이에요. 예치이자 전입액 정 안되면 여기 있는 계정 갖고 연상하게끔 연상기억법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예치이자 전입액.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당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지급한대요. 자치관리 방식 건물이니까 우리는 인건비 부가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납 방식이니까 직원한테 공제된 금액이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개는 간단합니다. 실제 지급한 거는 요거는 나중에 다음 달 2월
10일 날 출금하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스란히 모아놨다가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건 이 금액이겠죠. 그래서 어디 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요. 81050000. 그리고 부채 예수금 설정해 놔야죠. 4040000. 자, 이제 이게 관리원에 대한 거니까 뭘로? 급여로 처리하지. 만약에 청소비 미화비면 청소비 미화비로 가요. 자, 일단 급여니까 그대로 8509000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저하고 강의 끝난 다음에 모의고사 바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나서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틀린 것만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약하다 싶은 것만 좀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상이 이제 이번 주면 다 끝나요. 진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잘 풀리실 겁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영상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실기는 그냥 오히려 우리가 손에 익어요. 실기는 오히려 손에 익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전사는 솔직히 말해서 계정도 몇 개 단어만 넣고 엔터 치면 계정이 끌고 와지잖아요. 문제는 필기, 계정 틀리지 않게끔만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좀 특이한 건 있잖아요. 그것들은 좀 헷갈리시면 좀 외워놓으시고 틀린 거는 그냥 몇 번 노트에 써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제일 좋잖아요. 60점. 그죠? 너무 좋아. 70점하고 60점은 점수 차이가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막상 시험 보면 합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죠?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실무상 해야 되니까 좀 꼼꼼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